3. 블록체인은 일상과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커피숍, 식당, 마트, 택시, 대중교통, 편의점, 약국 등에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발전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혁신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도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정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블록체인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혁명.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보다도 금융 서비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 송금 분야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보다 송금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고, 이는 자산관리 보안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거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5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225페이지였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금융 네트워크는 전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송금을 몇 초 내에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과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금융의 포용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없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도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도구다. 공급망 관리. 블록체인 기술은 공급망 관리에서 제품과 생산과 유통 과정에 대한 추적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며 식품의 생산, 유통, 저장, 판매 과정을 모두가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보장하며 식품 안전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명품 상품, 약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도 이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유조품 유통을 줄이고 소비와 신뢰를 높이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 일례로 IBM, 푸드, 트러스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식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까르프는 IBM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의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의 원산지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26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헬스케어 분야. 블록체인 기술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환자 데이터 안전한 관리와 의약품 공급망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환자의 의료 기록이 블록체인에 한번 기록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며 오직 승인된 의료진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환자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전체 의료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의약품 공급망에서는 약품의 생산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제약회사, 병원이 약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이조품 유통을 방지하며 환자들이 안전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그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 연구와 치료 기관으로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환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 연구 데이터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도약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2024년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았다. 이로 인해 블랙록을 포함한 많은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ETF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출시는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통의 금융자본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가능성과 실질적인 활용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제5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227페이지였습니다. ETF 상장 지수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는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그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주식을 합쳐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에는 상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외에도 배당주나 가치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되어 인기를 얻고 있다. 인덱스 펀드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코스피 200과 같은 시장 지수 수익률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하는 펀드다. 비트코인 ETF 종류에는 현물과 선물이 있습니다. 이 중 미국 증시에 투자한다면 선물 비트코인에 투자가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상품이 BITO입니다. 이 상품 최근 1년 연배당률이 무려 48%나 되는 상품으로 선물 상품이라 수수료가 높지만 최근 1년 수익률까지 합하면 무려 98.17%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 가격의 영향에 미국 대선 금리, 거시적 지표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만큼 고려해서 투자해야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를 볼 때 미 대선 이후 다시 비트코인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를 늘렸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BITO를 고려해 보세요. (228페이지) 자산관리의 혁신. 블록체인 기술을 자산관리 분야에도 혁신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록된 디지털 자산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무결성이 보장된다. 이로 인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을 토큰화해 글로벌 자산 관리를 혁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토큰화란 자산을 암호화폐 토큰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거래할 수 있다. 부동산을 여러 개의 암호화폐 토큰으로 나누어 각 토큰이 해당되는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나타낸다.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투자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여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적 문서의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 보안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218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선거 시스템은 투표 과정을 불변의 데이터 블록으로 저장해 조작 가능성을 제거하고 유권자들이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는 선거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터 계약서까지 모든 공적 문서가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기록되어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문서 변경을 불가능하게 하여 법정 문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사기나 위조를 방지한다. 이는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제 송금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자산관리의 보안을 강화하며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환자 데이터와 의약품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핵심 기술적 규제적 도전 과제와 함께 진행되며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는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이끌 것이다. 네트워크 확장성과 처리 속도 개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법률적 틀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 기술은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이다. 제5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229페이지 공사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미래를 전망한다. 요즘 우리에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여러 종류의 상품을 비교하고 원하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하는 과정은 매우 간편하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암호화폐를 손쉽게 거래하고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거래 옵션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거래를 쉽게 하고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며 가격 형성에 기여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2024년에는 주요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킹 방지와 사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사용자의 신뢰와 거래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30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사용자는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는 유동적인 시장을 제공하여 자산을 빠르고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하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거래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누구나 쉽게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운영 방식에 따라 중앙화 거래소 CEX와 탈중앙화 거래소 DEX로 구분된다. 먼저 중앙화 거래소는 중앙 관리자가 거래를 중개하고 사용자 자산을 보관한다. 대표적인 중앙화 거래소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있다. 이들은 높은 거래 속도와 다양한 거래 옵션을 제공하지만 중앙 관리자가 사용자 자산을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 등의 보관 문제에 취약할 수가 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유니스왑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를 처리한다. 이는 중앙 관리자의 개입 없이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탈중앙화 거래소는 암호화폐의 진정한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여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용자들이 더욱 새롭게 자유롭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지만 거래 속도가 느리고 사용자의 기술적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제5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231페이지였습니다.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 속도 차이는 운영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중앙화 거래소는 중앙 서버를 통해 거래를 처리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하는 과정처럼 중간에 관리자가 있어도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셈이다. 반면에 탈중앙화 거래소는 블록체인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분산된 컴퓨터들의 합의를 통해 거래를 처리하므로 각 거래를 처리하고 기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마치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일일이 확인하고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중앙화 거래소는 효율성과 속도를, 탈중앙화 거래소는 보안성과 투명성을 각각 중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거래소와 보안성과 신뢰성.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다. 상기했듯이 중앙화 거래소는 많은 사용자 자산을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14년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많은 사용자가 자산을 잃은 사례가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더 나은 보안을 요구하게 됐고 이는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 실제로 2024년 3월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새로 다중 서명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했다. 이로써 해킹 사고를 예방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232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상소리했듯 탈중앙화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를 관리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내역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없다. 이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그러나 탈중앙화 거래소도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으로 인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완전한 보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자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몇 가지 주요 해킹 사건이 있었다. 2024년 6월 라이키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킹 공격을 받아 2,200만 달러 약 286억 원이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었고 사용자들은 자산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2024년 4월 레인 거래소는 해킹 공격으로 1,410만 달러 183억 원의 자산이 도난당했으나 회사는 즉시 보유자산으로 손실을 메우고 고객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면한 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거래소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은 거래소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다. 제5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233페이지 거래소의 수익 모델.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해 운영된다. 가장 일반적인 수익 모델은 거래 수수료다. 거래소는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는 거래소 주요 수익원이다. 거래소는 상장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거래소 다른 수익원이 된다. 상장 수수료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인지도와 거래소 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장 수수료는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 기술 혁신성, 커뮤니티 지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각 거래소는 프로젝트 개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장 수수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일부 거래소는 프로젝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탈중앙화 거래소 DEX들은 일반적으로 상장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은 편이다. 거래소 법적 규제와 준수. 암호화폐 거래소는 각국의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각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거래소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거래소는 CE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AML 자금 세탁 방지 및 KYC 고객 신원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사용자로부터 신원 확인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하여 보고해야 한다. 234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를 뛰어들어라. 이러한 절차와 규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래 전망.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래 전망은 매우 밝다. 기술적 발전과 글로벌 경제 통합의 추세 속에서 거래소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거래소의 가치와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기축통화로 자리잡고 상용화되면 현재의 중앙화된 거래소는 변화를 무시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화된 거래소는 강력한 보안과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지만 규제와 보안 문제로 인해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운영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에 반해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중개자가 없이 거래를 지원하고 자산에 대한 사용자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점차 더 널리 사용될 것이다.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의 이상을 최대한 실현한 방식의 거래소다. 그러므로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함에 따라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가 기축통화로 자리잡게 되면 변동성 문제도 많이 해소된다. 일단 암호화폐가 안정성을 확보하면 일상적인 거래와 금융활동에서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전반적인 발전과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중앙화된 거래소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 할 것이다.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더욱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중앙화된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모두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더 확고한 안정성을 갖추게 된다. 제5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235페이지와 236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를 읽었습니다. 05.
글로벌 통화 전쟁은 암호화폐가 평정한다. 현대 경제 시스템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의 금융 활동의 증가로 인해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이러한 세계의 물결 속에서 기존의 국가별 화폐 시스템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환율 변동, 국가 간의 금융 불균형, 그리고 거래 비용 등의 문제는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글로벌의 공통화폐로서 가능성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는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공통화폐로 암호화폐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각국의 화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 무역이나 해외 송금 등의 경우 환전 수수료와 환율 급등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상당하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단일한 통화 단위로서 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국제거래소 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금융거래의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제5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237페이지였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은행 계좌를 가지지 못한 인구가 약 20억 명에 이른다. 이들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암호화폐가 글로벌 공통화폐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는 보안 문제다. 암호화폐 거래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킹 방지 기술이 필수다. 현재도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 공격에 노출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 양치가 필요하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암호화폐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를 마련하고 거래소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로 암호화폐의 변동성 문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238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일상적인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완벽하기 위해 이한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제한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나 자산에 연동되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암호화폐로 대표적으로 테더, USD 코인, USDC, 대표적으로 테더, USDT, USD 코인, USDT 등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을 줄여 암호화폐가 보다 안정적으로 거래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되기까지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의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테더. 스테이블 코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테더이다. 시가총액 기준 10위 안에 들어간다.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중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1달러는 1테더로 고정가인데 가격이 폭락하면서 신뢰성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지만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의 수많은 거래소에서 상장된 경우가 없다. 2018년 11월 20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법무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인 테더 USDT를 이용한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테더는 달러와 1대1의 교환 비율을 유지하는 암호화폐 에다 미 연방검찰은 트레이더들이 올해 초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불법 조정하기 위해 테더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모두 동일한 경영진이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암호화폐는 대부분 비트파이넥스를 통해 시장에 나온다. 비트파이넥스가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이용해 비트코인 가격을 1300% 상승시켰다는 혐의를 두고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비트파이넥스 본사는 홍콩에 있으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국적이다. 미국 법무부가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는 대부분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지만 주로 홍콩계 자본이 운영하고 있는 비트피넥스에서 많이 거래된다. 비트피넥스는 테더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월 28억 달러 규모로 테더가 유통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체 시장 규모로 8위다. 루이스 프리 FBI 전 국장이 설립한 법률회사 FSS는 테더가 발행량만큼의 달러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스테이블코인의 종류.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4가지 기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주로 미국 달러 기반되며 중앙화된다. 여기에는 USDT, USDC, TUSD, BUSD가 포함된다. 상품 담보 스테이블코인, 금, 석유, 기타 기금속 지배하는 교환거래 상품으로 확보되며 중앙화된다. 예를 들어서 TGX, PAXG, XAUT,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다른 암호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들이 출범한 주된 이유는 일반적인 암호화폐보다 가격 역학에서 더 안정적인 분산형 토큰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었다. 예를 들어서 TAI, EOSDT,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비담보 상층화, 담보 없이 분산형이지만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 접근법과 유사하게 스테이블코인 총량을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안정을 달성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등 기존 화폐의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셋째는 확장성 문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 처리 능력과 속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초기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진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거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도 올라간다. 이는 블록체인이 분산되어 있어서 모든 거래를 네트워크 모든 컴퓨터 노드에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면 일 처리가 느려지는 인터넷과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가 혼잡해지면 거래 속도가 더 느려지고 사용자들은 빠른 처리를 위해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세그윗과 같은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거래의 세부 정도를 분리하여 블록 내에 더 많은 거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세그윗 도입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블록 크기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거래가 더욱 빠르게 처리되며 사용자들은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다. 제5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239페이지. 넷째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문제다. 현재 암호화폐는 국가마다 법적 지위가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암호화폐가 글로벌 공통 화폐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표준화 법적 인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통일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나이브 부셀레는 비트코인을 통해 경제를 혁신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15%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한 실제 사례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과 실생활에서 사용은 암호화폐 초기 단계의 실험적 사례라.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법정화폐 지정은 나라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암호화폐는 이미 글로벌 공통화폐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엘살바도르에서 전 국민의 15%가 이미 실생활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전 국민의 15%가 이미 실생활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나는 2016년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2021년 5월에 출간된 저서 블록체인은 미래를 바꾼다. 에서 이 주장을 23번이나 반복했다. 책이 출간된 후 2021년 9월에 엘살바도르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다. 당시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문들 중 아무도 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최근 그들을 다시 만나자 그들은 당시 논쟁할 때는 절대 법정화폐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법정화폐가 되는 나라가 생겼네요 하고 말했다. 아마 내 책이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된다는 주장을 책으로 명확히 제시한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2021년 5월에 출간된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에서도 이 주장을 23번이나 반복했다.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문들 중 아무도 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최근 그들은 다시 만나자 당신 논쟁할 때를 절대 법정화폐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법정화폐가 된 나라가 생겼네요 라고 말한다. 240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다섯째는 에너지 소비 문제다. 현재 많은 암호화폐가 채굴 과정에서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채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글로벌 공통화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채굴 방식과 에너지 전략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일부 암호화폐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킹 방식이나 지분 증명 스테이키 포스와 같은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 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한다. 여섯째는 사용자 교육과 인식 문제다. 아직 많은 대중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는 사용자 교육 인식 문제다. 아직 많은 대중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보급과 사용을 저해하는 사실상 가장 큰 요소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복잡성은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개발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지갑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거나 사용자가 쉽게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제5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241페이지였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암호화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가 글로벌 공통화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적 발전이 병행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미래의 글로벌 공통화폐로서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42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공룡 암호화폐의 미래는 집단지성이 설계한다. 여름철 도심의 속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 정원을 떠올려보라. 이 정원에서 각자가 씨앗을 심고 가꾸며 수확한 채소와 과일과 함께 나뉜다. 누구 주도나 명령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혜택을 얻는 이 과정은 집단지성의 힘을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발전도 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이루어낸 결과다. 전 세계인의 지혜와 협력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의 비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학자 레바논 아메리칸 대학의 경제학 교수 사이페딘 아모스는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을 비교하며 법정화폐의 복잡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모스 교수는 법정화폐의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통제,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불투명 등 다양한 문제를 강조한 반면 비트코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5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243페이지였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기존 금융기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기 시작했다. 이 시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은행과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로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직접 거래를 사용하게 하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제한된 공급,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투명성은 법정화폐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꼽힌다. 사이페딘 아모스 교수는 비트코인이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비트코인이 국제송금, 자산관리, 계약 이행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모스 교수는 기존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글로벌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의 초기 불신과 현재의 위치.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사기라고 치부했다. 비트코인은 수많은 의심과 오명 속에서 그 실체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세의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지수 펀드가 승인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4년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지수펀드가 승인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244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를 뛰어들어라. 비트코인의 미래 전망. 미국 벤처 투자 거물이자 비트코인 신봉자인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달러, 약 136억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직접 음식, 옷, 주택 등을 구매하고 세금까지 지불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24년 비트코인 가격은 73,790달러, 1억 원을 넘어서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2045년까지 1,300만 달러, 약 18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탈중앙화된 구조에서 비롯된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의 채택이 확대됨에 따라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집단 지성의 힘. 전 골드만삭스 임원은 2025년 암호화폐 사용자가 1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 시가총액이 10년 내 300조 달러, 약 4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재 코인 시가총액이 약 2.7조 달러, 약 3,500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100배 이상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는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집단 지성이 결국 암호화폐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제5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245페이지였습니다. 집단 지성.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여 쌓은 지적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지성. R지자 R지자에다가 한자로 몰집자, 둥글단자, 모이다 할 때 단자, 단체할 때 R지자, 그리고 성자는 성품 성자. 사회 일반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여 쌓은 지적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지성 또는 그러한 집단의 능력, 집단, 여럿이 모여 이룬 모임. 지성은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작용. 넓은 뜻으로 심리적으로는 새로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 맹목적이나 본능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인 사고로 근거하여 그 상황에 적응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성질. 지적, 지식이나 지성에 관한 것, 지식이나 지성에 관한 것. 지성이나 사고 능력, 오성은 깨달을 오자.
지성인, 지성을 지닌 사람,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인간관. 지성적, 지성과 관련되거나 지성을 지닌 것, 지성과 관련되거나 지성을 지닌 것, 지성의 뜻의자.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인으로 지성, 감정, 의지, 아울러 이르는 말. 전 세계 80억 인구 중 한 사람의 생각으로 비트코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가 둘이 되고 전 세계 80억 인구 중 한 사람의 생각이 비트코인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듯 비트코인 신봉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팬덤이 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잠시 지나가는 유행일 것이라는 말, 사기라는 비난, 여러 악담을 들었지만 비트코인은 강하게 살아남았다. 결국 이제는 글로벌 공통 기축통화의 자리를 넘보고 이는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알아본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 늘어나며 전 세계로 확산된 결과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는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것이며 이러한 진정한 집단지성의 힘이다.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방식은 암호화폐의 기본 원리와도 일치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시스템은 모든 참여자가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네트워크 일부로서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의 가치와 신뢰 그리고 성공은 개별 사용자들의 신뢰와 참여에 달려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이들의 가치 상승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이러한 신뢰의 확산은 특정 정부나 기관으로 비롯된 통화가 아닌 세계인 모두 우리의 통화를 가능케 한다. 암호화폐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날이 오면 이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협력과 참여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변화일 것이다. 246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잠시 지나가는 유행일 것이라는 말, 사기라는 비난, 여러 악담을 들었지만 비트코인은 강하게 살아남았다. 제6장 암호화폐 투자와 채굴의 기초. 01 비트코인 ETF는 투자시장의 새물결이다. 우리는 매일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공유하거나 진동 킥보드를 대여해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일상생활에 녹아드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도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에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식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ETF란 무엇인가? ETF 상장 지수펀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로 특정 지수나 자산의 가격을 추적한다. ETF는 1993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급격히 성장해온 금융상품으로 초기에는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를 추정하는 형태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원자재,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는 ETF가 출시되고 있다. ETF는 주식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산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들은 개별 주식을 선택하는 대신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제6장 암호화폐 투자와 채굴의 기초 252페이지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의 기본 개념.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그 수익률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 상품이다.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그 수익률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상품.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을 추적하여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특히 주식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익숙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된다. 예시로 캐나다의 퍼포스 비트코인 ETF의 20일 세어스 비트코인 ETF가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존의 비트코인 선물 ETF와 다르다. 선물 ETF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추정하는 반면 현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추정한다. 현물 ETF는 기존의 비트코인 선물 ETF와 다르다. 선물 ETF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추정하는 반면 현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추정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비트코인의 시장 움직임을 반영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효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승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더 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거래량이 늘어났고 이는 시장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52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 기관 투자가들이 규제와 보안 문제로 인해 직접 암호화폐 투자하기를 꺼려하지만 ETF를 통하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며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하방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상방향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결제가 확산되고 기축통화로 사용될 경우 그 가치는 천정부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즉 ETF를 통한 기관 투자가의 참여 증가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방어하면서도 안정적인 상승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하방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결제가 확산되고 기축통화로 사용될 경우 그 가치는 천정부지로 상승할 가능성이 즉 ETF를 통한 기관 투자자의 참여 증가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방어하면서도 안정적인 상승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글로벌 영향.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승인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ETF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독일, 스위스, 브라질, 호주, 홍콩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한 상태이다. 이는 글로벌 화폐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각국의 투자자들이 더 쉽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많은 나라가 비트코인 ETF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앞다투어 받아들여지는 날이 올 것이다. 제6장 암호화폐 투자와 채굴 기초 253페이지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블랙록 ISH
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IBIT가 나스닥에 거래를 시작했다. IBIT는 초기 거래일에 큰 관심을 끌며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 ETF 승인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 중반까지 큰 상승세를 보였으며 현물 ETF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도입 효과가 결합되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억 원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전망하고 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억 원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전망하고 있다. 누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도입 효과가 결합되어 가지고 비트코인 직접 투자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비교. 비트코인 직접 투자의 장점과 단점. 직접 투자의 장점은 투자가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며 결제나 송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점은 투자자의 직접 투자의 장점이에요. 자신의 투자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다. 단점으로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경우 해킹과 도난의 위험이 있으며 개인 지갑을 관리하는 보안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장점과 단점.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장점은 주식 계좌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도난 위험이 적다.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적용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쉽게 실행할 수 있다. 254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를 뛰어들어라. 단점으로는 투자가가 실제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과 ETF 운영에 따른 관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2024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비트코인 반감기, 다양한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의 주류 수용을 가속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고려하게 할 것이다. 제6장 암호화폐 투자와 채굴기초 255페이지 02 암호화폐 투자 구매냐 채굴이냐.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으로 이를 통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세가 상승하기 전에 많은 암호화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폐가 확보하는 방법에는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채굴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시세가 상승하기 전에 암호화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폐 구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법이다. 투자자는 원하는 암호화폐를 선택하고 거래소에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 구매할 경우 장점은 간편한 접근성이다. 거래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은행 계좌를 통해 손쉽게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원하는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인기 있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신생 암호화폐까지 선택 폭이 넓다. 거래소에서 구매한 암호화폐는 즉시 사용자 지갑으로 전송되므로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며 주요 거래소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256페이지 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그러나 거래소 구매의 단점도 있다. 거래소 거래 수수료를 부과한다. 특히 거래량이 많은 경우 수수료를 무시하기 어렵다.
또 대부분의 거래소는 결국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해킹의 위험이 있다. 게다가 각국의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소 이용이 제한될 위험이 있으며 KYC 고객 확인 절차와 같은 KYC 고객 확인 절차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요구될 수 있다. 특히 규제 변화에 민감한 국가에서는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거래소 운영이 중단될 위험도 있다. 또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시장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할 수 있다. 거래소 해킹 피해 사례로는 2014년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약 4억 8천만 달러, 당시 약 5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해 파산에 이른 사건이 있다. 이 해킹 사건은 비트코인 거래의 70% 이상을 처리하던 대형 거래소의 붕괴를 초래했다. 이때 총 85만 비트코인이 도난당했으며 이는 당시 비트코인 총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또 2018년 1월에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약 5억 3천만 달러, 당시 5,700억 원 상당의 NEM 코인을 도난당하는 사건을 겪었다. 이 사건의 한 월렛을 통한 해킹으로 발생했으며 당시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도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두 사건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에 경종을 울렸고 거래소의 자산을 보관하는 것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제6장 암호화폐 투자와 재굴 기초 257페이지였습니다.